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아과 의사 닥터봉입니다. 지금은 2월 달인데 한참 추울 때인데도 살모넬라 감염증이 있네요. 흔치 않은 감염증이고 좀 심하게 온 환자라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살모넬라 감염증에 대해서 한번 보호자분들이나 의사들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. 보통은 여름철에 8월과 9월에 살모넬라의 기세가 굉장히 꺾이지 않습니다. 최근에 2021년, 2022년도에는 부산하고 성남시에서 집단 발병을 했었거든요. 여름철에 이 달걀 관리 잘못하게 되면 요리할 때 달걀 관리 잘못해서 생기는 살모넬라 감염증이 굉장히 많습니다. 보통은 여름철에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.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, 요거는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gram 음성균인데 약 100마리나 1000마리 정도가만 있어도 적은 양으로도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옮겨진 것 같은데, 잠복기는 평균 24시간, 음식 섭취 후 내지는 감염된 후 24시간 정도 안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주로 이게 옮기는 원인은 달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염된 달걀, 달걀 껍질을 그냥 만진 손으로 또 다른 음식을 만지거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, 아니면 도마나 칼 이런 데서 옮겨질 수 있고요. 또 고기 요리, 특히 닭고기 요리가 덜 익힌 상태로 요리가 됐을 때 옮겨질 수가 있고, 근데 의외로 아주 소형 거북이 같은 파충류들이 이런 또 살모넬라를 옮겨놓는 그 원인 숙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반려동물의 분변 접촉하고 나서 애들이 병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마도 오늘 입원하게 된 환자는 이런 쪽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일반적으로는 보통 배 아프고 열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약간의 탈수 위험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조금 심각하면 아주 고열이 나면서 탈수가 심하고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. 더 심한 경우는 폐혈증으로 인해서 골수염이나 뇌수막염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CRP가 7.0에 프로칼시토닌이 6.7로 굉장히 침습적인 감염이 의심되고 폐혈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환자라서 항생제를 사용하기로 했는데, 원래는 살모넬라 감염증, 살모넬라 장염의 치료 방법은 탈수를 예방하는 치료고, 자연 경과대로 놔두면 대부분은 그냥 문제없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적절한 수분 및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먹는 수액제, ORS라고 하죠. 먹는 수액제를 자꾸 먹여주시는 게, 조금씩 하루 종일 자주 먹여주시는 게 가장 치료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, 그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같이 그런 스포츠 음료들은 설사를 훨씬 더 악화시킨다는 거, 당분이 너무 많아서 설사를 악화시키고 또 필요한 전해질은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ORS 먹는 수액제만 먹여도 일반 물보다 설사나 구토를 30%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금식을 시키면, 먹이질 않으면 설사가 멈추기는 하죠. 그런데 아이 상태는 점점점 더 나빠집니다. 설사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낫게 해야 되는데, 설사만 멈추고 아이는 더 나빠지게 되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. 그래서 설사할 때 절대로 굶기시면 안 됩니다. 조금씩 자주 계속 먹여주셔야 됩니다. 또 분유를 먹이고 있는 사람들, 옛날에 한 20년 전 이전에는 이랬습니다. 분유를 물게 타서 먹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설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, 설사를 하더라도 아이한테 분유는 절대 물게 타지 않고 그대로 먹이는 겁니다. 빨리 먹이면 먹일수록 그 들어간 음식물이 장의 회복을 빨리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치료가 빨리 될 수 있고, 모유 수유는 중단 없이 계속 먹이셔야 되고, 분유나 이유식도 평상시대로 먹여주셔야 됩니다. 다만 너무 기름진 음식들, 뭐 라면이나 피자, 햄버거, 치킨, 삼겹살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먹이면 안 되고, 튀김 음식 같은 것들 피해 주셔야 되겠죠. 또 너무 당도가 높은 것들,
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투성 설사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단 음식들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치료는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ORS, 경구 수액제나 유산균 그리고 아연 정도로 쓰면은 대부분 호전됩니다. 항생제는 사용하게 되면 이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그런 전염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해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검사 결과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미만의 영아가 살모넬라에 감염됐다든지 면역 저하자가 살모넬라에 감염됐다든지 또 침습성 감염이 의심된다, 폐혈증이 의심된다. 저희 환자가 그런 경우인데 그럴 때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보조요법으로는 락토바실러스라든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나 아연 같은 것들을 보조해주면 설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소아에게는 지사제는 감염성 설사에서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건데요. 오염된 걸 직접 섭취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요리할 때 맨손으로 달걀을 만지고 그 손으로 또 도마를 만지고 그 손으로 또 채소 만지고 그렇게 되면 그 주방이 온통 다 감염이 됩니다. 그러면 난 잘 익혀서 먹었는데 하는데 실제 균은 채소에 묻어 있거든요. 도마에 묻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달걀 껍질을 만진 후에는 즉시 손을 씻고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철저히 구분해서 또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그런 위생 관리를 잘 해주셔야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흐르는 물에 화장실 다녀온 후 음식을 조리 전후 그 다음에 기저귀 교체 후 반려동물 접촉 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달걀을 맨손으로 만진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을 빡빡 닦아 주셔야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이런 작은 거북이들 10cm 이하에 되는 파충류들이 의외로 이게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5살 미만 아이에게는 파충류를 직접 만지게 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만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이 파충류 수조를 주방 싱크대에서 세척하게 되면 그 주방이 완전히 살모넬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해서 드셔도 다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. 파충류 접촉 후 즉시 비누로 손을 씻으시고 사육 공간은 주방과는 좀 분리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단체 생활, 환자가 생겼을 때 특히 요리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고 항생제도 투여가 종료가 되고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변 검사를 2번 해서 연속으로 음성이 됐을 때 그때 음식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반인들은 보통 증상이 없어지면 약 48시간 이후에는 등원할 수 있습니다. 출근할 수 있습니다. 단체에 이 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구역 격리하고 보호구 착용하고 또 락스 같은 걸로 소독하고 그 오염된 물건들을 밀봉해서 폐기하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음식을 잘 익혀서 먹기, 칼과 도마는 분리하고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30초 이상 씻기, 달걀을 만진 후 또는 파충류 등 반려동물 만진 후 또 그 반려동물의 배변 같은 것을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. 설사 시에는 아기들 먹는 거는 그대로 먹이셔야 되고 설사를 악화시키는 음식만 피해서 정상적인 식사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구 수액제를 공급해 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.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격리해야 하는 거고 음식물 처리하시는 분들은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는 걸 2번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 겨울철에 이 살모넬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건강한 여름과 가을, 간혹은 겨울을 위한 작은 습관이 우리 온 가족을 지킵니다. 달걀 만지고 반드시 손 닦아주세요.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.